네, 제주와 남부 지역 장마가 조기에 종료되면서 올여름에는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장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달 중하순에 장마철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게 비가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며칠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매년 장마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뭐 일찍 시작해서 늦게 끝났던 2020년과 비교를 좀 많이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장마 종료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에 일찍 시작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15일 정도, 그리고 남부지방 한 6월 19일 정도에 그것도 한 4, 5일 정도 늦게 일찍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주를 버티지 예. 못하고 장마비가 종료가 됐는데요. 결국에 이렇게 장마가 종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장마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결국엔 정체 전선이 형성이 되고 예. 그 전체 전선상에서 내리는 비를 장마비라고 합니다. 정체 전선은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 위치한 차가운 공기와 대립을 하는 그 경계면에서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정체 전선이 북한 지역까지 밀고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그 정체 전선을 밀고 올라가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덥고 습한 공기에 점령을 당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모레까지 중부지방으로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지만 예. 이 비의 원인 자체가 정체 전선상에서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기상청은 중부지방의 장마는 종료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발표를 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장마의 성질 많이 달라졌다라는 말씀 여러 번 해주셨는데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장마 대신에 한국형 우기가 정착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제 한국형 우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제 예. 거론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학계에서 학자들은 이미 2000년대 이후부터 장마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우리나라도 동남아처럼 건기와 우기를 나눠야 되는 그런 어떤 기상학적인 예. 패턴들이 변했다라고 이야기가 꽤 오랫동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기상청에서 발간한 장마백서, 여러 학자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우리나라 이제 기후 패턴을 분석을 하는 그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1년 중에 내려야 될 비의 절반 이상이 여름에 집중이 됐고 여름철에 내려야 되는 비의 80% 이상이 장마철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장마철에 내리는 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비가 확연히 있었었는데 뭐 이번 여름도 증빙을 합니다. 장마철에 내리는 비가 이제는 여름철의 비를 이제 대표하지도 예. 않고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도 장마철에 내리기보다도 뭐 지난해나 최근 같은 경우에도 장마가 끝난 8월 달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도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여름 6월과 7월과 8월을 장마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형 우기, 물론 이제 예. 대체할 만한 용어가 이제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형 우기라는 표현을 대표적으로 쓰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장마만을 들여다보면서 비가 온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인식 자체의 변화가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후 변화가 한반도에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국에서 체감 30도가 넘는 무더위 이어지면서 강릉에서 초열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열대 현상이 뭔지 또 다른 지역이랑은 어떻게 다르게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밤 동안에도 열기가 식혀지지 않는 현상이 열대야입니다. 그러니까 밤잠을 이루기까지 힘들 정도의 체온 조절이 힘든 그 기준점이 이제 25도 선이라고 이제 우리가 기준을 잡은 거죠. 밤 최저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 날 9시까지 오전 9시까지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을 때를 열대야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고 왜냐하면 장마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덥기도 덥지만 이제 습한 열기, 낮 동안에 받은 열기를 이 습기가 그대로 잡아두게 되면 밤 동안에도 열이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7월과 8월 달에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는 6월 달부터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네. 이제 최근에는 초열대야, 밤 동안에도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지난밤 강릉 같은 경우에는 29도대로 초열대야의 기준치에는 못 미쳤지만 거의 준하는 초열대야 그가 한 3일 정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대로 이제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바다 온난화로 인해서 바다에서 증발되는 수증기가 전체적으로 지구의 습도를 좀 높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바다 효과라고 해서 주변의 바다가 또 열기를 잡아주는 효과. 앞으로는 좀 이런 이제 초열대야 현상도 이제 빈번해지는 그런 이제 기후가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장마도 일찍 끝나고요. 초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올여름 더위, 역대급 폭염이 닥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018년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때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와요. 2018년과 근래 들어서 2024년은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기록을 비교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난해 같은 네. 경우에는 폭염도 폭염이었지만 열대야가 더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8월부터 늦은 폭염까지 지속적으로 좀 열대야가 이어졌었는데요. 오히려 7월 달에는 폭염의 영향은 좀 덜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맛비가 집중호우의 형태로 내렸기 때문에 정말 더위를 식혀주는 그런 효과가 비가 톡톡히 했었었는데 2018년 같은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7월 달부터 폭염이 시작되면서 8월까지 이어져서 거의 한 달 동안 폭염에 시달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보다는 네. 이제 장마가 일찍 종료가 됐기 때문에 2018년에 가까운 그런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앞으로가 좀 더 우려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지상 부근으로 확장하는 더운 공기의 영향으로도 이 정도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남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열돔 현상이라고 해서 이보다도 더 높은 상층으로도 고온 건조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이 하층과 상층과 중층 모두가 더운 공기로 뒤덮여지는데 이제 상층의 공기들도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네. 폭염이나 열대가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온열 질환이나 더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지진 관련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2주 동안 1000회가 넘는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일단은 지진의 원인부터 좀 짚어볼게요. 일단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진에 열악할 네. 수밖에 없는 게 판경계면에 있습니다. 이 지각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100km 이상의 되게 두꺼운 이제 지각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지각판이 한 7개 정도 분포가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 3개의 판들이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들이 서로 자기의 각자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응축되기 때문에 이 어떤 불안정한 현상이 예. 나타나는 게 지진이기 때문에 일본은 항상 이 경계면에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그런 이제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도카라 열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한 500회 이상 네. 이제 항상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유난스러운 것이 육지 쪽의 단층과 해저 쪽의 단층이 좀 겹치면서 군발 지진이 지난 2주 안에도 규모 1 예. 이상의 규모가 한 1000회 이상 일어난 건 좀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지진의 빈도가 좀 다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맹소영 기자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